예,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엄기윤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성과 공유회에 우리 울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영광스럽습니다. 뭐 별로 앞서 하신 분들보다 뭐 한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소소한 우리 얘기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울산은 이름을 주민자치의 날개를 달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북구의 기본 현황과 그리고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소개, 그리고 제가 소속된 울산 북구 강동동의 활동들을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되다시피 울산은 오른쪽 맨 밑 하단 동쪽 끝에 있습니다. 크기는 15만 7천여 제곱미터 있고 인구는 21만 명 정도. 행정구역은 8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영남권이 대부분 인구가 줄거나 노령화가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 울산 중에서도 북구는 굉장히 젊고 신생아 출산도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8개동, 강동, 농소, 2동, 3동, 1동, 효문, 양정, 연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 현황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작년에 이제 우리 8개동이 전체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된 데는 하루아침에 사실 된 건 아니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년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는 소위 일명 그 12센터라고 지원 조직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영남권에서 그런 지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북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에 그 조직이 이제 밑바탕을 했기 때문에 다져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북구 8개동 중에서 농소 3동이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 왔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7개 동이 마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으로는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산업 정착 확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주민자치 제도의 어떤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동과의 어떤 민관 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확산 이런 게 되겠고요. 2021년도부터의 추진 방향은 우리 북구형 주민자치회라는 이름 하에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확대를 운영했고요. 2022년 이제 올해는 이제 북구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목표로는 우리 민선 8기 청장님의 어떤 지표이기도 한데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도시로의 발돋움, 이렇게 해서 미래를 여는 북구형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말씀했다시피 2013, 19, 20년을 통해서 전동이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자치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회가 된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얼마 전까지는 한두 개 동이었지만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감도 있고 향후 어떤 경쟁, 어떤 보완, 발전하는 이런 어떤 배경이 이제 깔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은 위원 수는 총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에는 뭐 동장을 비롯해서 또 전담 인력이 각자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행정에서 말 그대로 끌고 당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위촉은 주민자치회 내에는 이제 임원이 있고 사무국 그리고 분과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치센터를 완전히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 현황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강동, 제가 소속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2번의 어떤 총회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자치회로 전환된 동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주민총회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동이 먼저 된 데서 이게 어떻게 총회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올해 이제 처음 하는 동이 그것을 따라하거나 어떤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뭐 다른 동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동에서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계획 실행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은 8개 동 18개 사업을 이렇게 수행했고요. 추가 모집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를 이제 전체 다 하게 되었고 54개 사업을 이제 선정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올해 전체 8개 동, 8개 사진이죠.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축제적인 어떤 그런 바탕 속에서 의제를 그 사전에 발굴하고 그래도 살짝 코로나가 진행된 중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의제 발굴 그리고 총회는 이제 100%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죠. 어떤 우리 주민자치 저도 뭐 위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직접 우리 사는 곳에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직접 시행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영예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간 어떤 우리 북구의 추진 내용은 이제 행안부의 그 주민 생활 현장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에 3개 동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받게 되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 특히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는 뭐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동들이 굉장히 응모를 많이 하고 최우수 우수 등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한 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강동동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개의 수상과 5번의 총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하게 되었고 뭐 이렇게 3개 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진지 견학해서 타 지자체 어떤 사례를 보러 굉장히 저도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는 타 동에서 우리 동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총 17건 정도의 방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요. 제가 속한 울산 북구 강동동의 어떤 사업을 해가 온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 울산 북구인데요. 그 중에서 노란색 그린으로 된 강동동입니다. 오른쪽이 지금 지도에 조금 표기가 안 되는데 오른쪽 전체가 13km 이르는 그 해안입니다. 바다 동해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60.7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6,500명 정도에 있지만
불과 한 7년 정도 전에는 인구가 4천, 5천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농어촌에 이제 노령화가 심각한 뭐 그런 곳이었는데 산하지구라고 해서 이제 도시개발 지구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위에 이제 마크하고 이제 말이 글이 있죠. 캐치플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동그라미, 육각, 별표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몽돌 해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몽돌을 의미하고 육각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주상절리 육각 기둥 모양인데 특이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 기둥이 이렇게 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화암 마을에. 그래서 이제 육각형이고 별은 뭐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표현으로 함께 소통하는 희망찬 강동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어떤 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지만 근 10년 동안 뭐 그냥 회의하고 집에 가고 청소 좀 하고 뭐 이 정도의 그야말로 어떤 유지들의 모임 정도, 어떤 동정자문회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조직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을 맞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게 되는데 어떤 행정 공무원이 동해 공무원이 계속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에 제가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뭐라도 해야 됩니다. 화단도 만들고 벽화도 하고 뭐를 기획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냐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다른 동은 열심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뭘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역도 넓고 19개의 어떤 어촌, 농촌, 산촌이 이래 있기 때문에 곳곳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강동신문이라는 어떤 정보 전달 매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다시피 이렇게. 사실 뭐 이게 단순히 하나의 신문을 소식지를 만든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떤 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육도 받게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기자로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떻게 출판하고 전달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학도 가게 되고 동아일보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 쓰는 사람, 기자들을 불러서 또는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은 한 번 낼 때마다 뭐 200~300만 원씩 이제 돈이 들더라고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그 방법이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공모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해 이제 직거래 상터 개설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갑작하게 늘게 됩니다. 아까 그게 이제 2013년도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뭐 인구 4~5천에서 지금은 16,000에 한 11,000명 정도가 이제 갑자기 한 3~4년 만에 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주민 간의 소통의 어떤 매개를 만들어서 기존에 살던 분들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가족으로 이제 여기고 받아주고 반겨주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지역에 원래 살던 분들이 어떤 정서, 전통 이런 걸 인정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 되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강동 섭다리 축제라는 것을 기획하게 됩니다. 뭐 지리적 여건이 고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기 사진과 같이 다리를 놓고 직접 그 다리를 함께 지나가면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비빔밥이라는 서로 섞인다는 어떤 개념의 그런 화합의 어떤 비빔밥을 해서 이제 우리 한 가족 아이가
막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깔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작년까지 6회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역량이 부족함을 스스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추진해서 어느 해는 한 5개 정도를 사업을 실행한 적도 있습니다. 2015, 16, 17 이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큰 것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당시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마을 만들기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바닷가의 어떤 해안의 어떤 취약성, 그리고 산이 많기 때문에 절개지 어떤 위험, 그리고 경운기 등 어떤 경광등 또는 어떤 우범 지역의 솔라병 등 설치, 그리고 이제 안전 플러스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로서 어떤 방향성을, 안전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였고, 그 이외에 뭐 토요문화학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마을 만들기, 동네 뭐 민주주의 컨퍼런스 등 아주 많은 어떤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2014, 16, 18 뭐 이렇게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구청도 그렇지만, 해당 구청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조직은 굉장히 좀 아마추어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하면은 그 주민이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정도로 그냥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굉장히 인지를 하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을 하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신문을 당시 18호까지 생산된 분기별로 이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동 매거진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좀 더 이제 잡지 형태의 그런 책으로 이제 좀 더 다변화를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도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법인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민속놀이 같은 것도 직접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위탁 계약해서 지금 현재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가 나름 저희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 좀 더 해서 지역에 뭐 동구, 남구 등 이런 공동체 만들기, 위탁 운영도 지금 현재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은 뭐 이렇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2년 동안, 이 3년에 걸쳐서 이제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작년에 이제 1회 이제 주민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침 코로나가 와서 어떤 비대면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생각해 오던 어떤 신문에서 매거진, 이제 시대가 영상이라는 매체, 유튜브를 기반한 어떤 옮겨가는 트렌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한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어렵게 행안부에서 아까 공공서비스 하는 구축하는 거기에 이제 당선하게 되었고, 일부 어떤 출연을 통해서 방송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방송국 구축이 굉장히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업체 협찬도 좀 받고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 우리가 위탁받고 있는 시설에 한 방음 시설을 하고 굉장히
좀 지금도 유튜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실시간 유튜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마을방송국 채널은 유튜브 강동사랑TV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현재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고 당시에 이제 이 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 주민총회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기술도 배우게 되고요. 통한 워크숍도 가게 되고 분과별로 의제를 발굴해서 안건을 토의도 하게 됩니다.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부스 홍보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 하단에처럼 주민총회를 준비하게 되고 주민총회를까지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총 의제를 이제 5개를 발굴하게 되었고요.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현재 하나 정도는 너무나 좀 우리 단위동에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총 5개 중에 4개 정도를 3개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2회 올해죠. 올해 이제 강동동 주민총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주민세를 직접 단위동에 이제 다시 환원되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함께 공론화장을 열어서 그것을 사용처를 발굴하고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번에 우리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썸머 버스킹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강동동 이회 주민총회와 함께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버스킹 공연은 8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이제 행사 우리 이제 주민총회 하는 어떤 지원 정도의 어떤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경연을 벌였습니다. 울산 지역의 버스커를 사전에 접수를 총 22개 팀을 접수를 받아서 그 이제 경연을 벌여서 마지막 날인 이제 7월 31일 날 일요일 여긴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제 6개 팀이 경연을 벌여서 당초에는 6개 팀이었는데 좀 더 많이 이제 잘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10개 팀이 경연을 벌여서 등위를 가려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맞았고 주민들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마지막 날 한 400~500명이 모이는 엄청난 대성황을 이뤘고 주민들이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 물론 시끄럽다고 민원도 많이 왔지만 다시 해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1회라고 당당하게 이제 이름을 네이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회를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 바닷가에 어떤 중앙공원이라는 데 현재 지금 사진은 저기인데 저기를 알릴 수 있고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항상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우리 강동동이란 이름 하에 계속적으로 버스킹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뭐 그렇게 계속 해나갈 뭐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3건을 총 의제를 발굴하였으나 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서 2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강동만의 어떤 포토존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저 공연장이 그냥 대리석 원형 그 무대일 뿐이지 아무런 배경도 뭐도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벤트사에서 와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등과 약간 가림막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2건을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상징 조형 포토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전 투표, 구글 폼을 통한 그걸 거쳤고, 당일날 현장에서 또 분과위원장이 또 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직접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해서 등위를 가렸는데, 신기하게도 5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엄청난 어떤 경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직접 주민이 하고 싶은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직접 선정을 해서 시행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곧 말 그대로 어떤 시그니처적인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것만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2천만 원으로 이렇게까지 의제도 발굴하고 뭐도 하느냐. 사실은 어떤 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2억 정도는 되면 그래도 한다는데 2천만 원으로 가지고 이래 한다니까 뭐 우리 자치회장님들 좀 공감하시 싶은데, 조금 이렇게 주민 조직이지만 자치회를 이제는 좀 믿고 조금 더 액수를 좀 올려서 그야말로 좀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직접 동을 이렇게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데 좀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는 우리 울산 북구 강동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